자, 역함수 보시면요. f가 x에서 y가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것도 이제 1대1 대응이기는 하죠. 얘도 1대1 대응이기는 하죠.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 x에 있는 원소가 이제 하나씩만 가잖아. 하나씩만 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생각 한번 해보고 싶냐면은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이 얘기야. 거꾸로. 그럼 얘 보세요. 자,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얘는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거꾸로 간다 생각해보면은 A는 3으로 가고 오케이 좋아. C는 2로 가고 D는 1로 가면 되는데 역함수가 되는 순간 얘가 누가 되는 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B는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x, y 역할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수학적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x, y 역할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만 가능한 거야. 즉 공역에 있는 모든 친구가 한 명씩한테만 짝이 되는 1대1 대응 관계가 됐을 때 거꾸로 봤을 때 y가 한 명씩한테만 갈 수가 있고 못 간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얘는 지금 1대1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B라는 친구가 몇 명한테 맞았으니까? 2명한테 맞았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 생각해봐도 A는 4로만 가는데 B는 1로 갔다가 3 가는 거야. 이건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잖아.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로 한 번씩만 가야 된다는 함수의 정의에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 맞죠? 그랬을 때 A가 1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너는 함수로서 뭐 하는 거야? 정의를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생각하면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대1 아니 역함수를 생각하시면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 1대1 대응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얘들아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하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역함수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이 함수는 지금 무슨 함수지 얘들아? 1대1 대응 맞아요? 1대 대응 아니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복습 잘 해놓으세요. 계속 이제 쌓여나갈 거기 때문에 앞쪽에 하나가 펑크 나면 계속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위에 있는 y도 짝꿍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0도 짝꿍이 있어야 되고, 음수에 있는 y도 짝꿍이 있어야 되겠지. 물론, y의 범위를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시키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그런 조건이 없이 x, y 둘 다 실수 전체다라고 하면 여기는 y는 짝꿍이 없기 때문에 역함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는 y는 갈 데가 있어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함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되지 않는 건 아니지. 당연히 정의역에 해당하는 y의 제한 조건을 y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y가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한 명씩 다 만나고 있잖아.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을 시키면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요. 얘는 1대1이 아니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만 제한시키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제한시키면은 이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참고적으로 y 꼴 x 제곱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뭐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루트 x인 무리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가 돼. 그러니까는 두 개의 차수를 곱해가지고 1이 나오게 돼야 되거든.
2차 함수의 역함수는 그럼 2하고 뭐가 곱해져야 돼? 2분의 1이 곱해져야 되지. 지수가 2분의 1이 바로 루트야. 하여튼 뭐 이거 그건 이제 하여튼 뭐 고2 때 이제 가면 배우기를 할 건데, 그래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루트, 그러니까 제곱근 함수가 되는 거야. 제곱 함수가. 3차 함수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이제 고1 대수 때 배울 건데, 세제곱근 함수가 되는 거야. 세제곱근. 세제곱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의 함수가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뒤에서 무리함수 배울 때도 3차 함수의 역함수 이런 거는 공부하지 않아요.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함수의 역함수까지는 우리가 무리함수 공부할 때 공부한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y가 얘들아 y 이꼴 자 fx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만약에 자 우리가 f 만약에 3은 얘들 얼마라고 하지? 3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3은 좀 그렇다. 2라고 할까?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1 되겠지. 이렇게.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가 x에서 y로 갔을 때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간다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y 값이 1이 되는 x 값은 2가 되겠지. 얘가 1 되는 x 값은 2잖아. 그쵸? 그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자,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면, 위치 바꾼다는 거는 x가 y 자리 가고 y가 x 자리에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버스를 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버스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fx의 역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y 꼴 fx가 있으면 여기는 y하고 x가 자리를 바꾸면 이게 바로 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의 눈에 있는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은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한번 생각해 볼까? 역함수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런 거야. f 만약에 2fx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x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거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 역함수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요. f 3의 값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봐. 얘네 둘이 얘들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자리를 뭐 할 수 있다고? 바꿔줄 수가 있다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여기 있는 인버스가 없으면은 붙여주는 거고, 있으면은 뭐 하면 되겠어? 떼면 되겠지. 집합에서 만약에 뭐 여집합의 여집합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 fx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2fx 마이너스 3x 이렇게 바뀌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선생님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친구는 f 역함수 인버스 함수라고 하거든. f 인버스 함수의 정의용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얘가 y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네가 자리가 바뀐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없어진다 이 말이라고. 그럼 여기서 얘네가 넘어가니까 fx는 얘네가 넘어가면 3x-2라는 이런 함수 내가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뭐 내용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보기 2번. 자, 다음 중 역함수를 갖는 것은 뭐냐?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은 얘들아 1대1 대응이라는 말하고 역함수라는 말은 같은 뜻 다른 표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역함수 1대1 대응은 같은 뜻,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다른 표현이야.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추가된다면
증가만 있다든지 감소만 있다든지 그렇게 표현되는 거.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뜻인데 그냥 지들 맘대로 써. 증가만 있는 함수다, 감소만 있는 함수다. 또는 1대1 대응 함수다.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이 세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함수가 된다라는 건 우리는 1대1 대응을 배웠으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게 누구냐라는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니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얘들아 함수가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함수가 끊어져 있어도 안 되는 건 아니야. 끊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이제 3이고 얘가 5야. 자, x가 0부터 5까지로 딱 제한시켜 놨어. 알겠지? 얘가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역함수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역함수 가능하냐라는 거는 1대1 대응이 되느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그어봐서 아 정확하게 여기도 이렇게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거라고. 한 명만 당연히 만나면 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x가 한 명이 갔잖아. 그 y도 한 명이 오면 된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냐면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즉 이만큼 공간에 대해서는 y 값이 없어.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는 함수인 거는 맞죠? 함수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모든 x가 다 그어 보면은 만나는 애가 있으니까 x는 다 갔어. 알겠지? 그런데 얘는 뭐는 안 되는 거야? 역함수는 안 되는 거야. 왜? 이 부분에 있는 y들은 짝꿍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역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역함수가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그냥 약간 난이도 중 밑으로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어져 있어야 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중상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y 값이 빈대가 있으면 돼야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같은 경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가 x고 얘가 3x니까 당연히 얘는 증가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여기는 y 값들이 반드시 뭐 해야 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y 값이 안 맞아 떨어지면 이런 얘기지. 얘가 이렇게 갔다가 5에서 안 만나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이만큼의 y 값은 누가 없다는 얘기 얘들아? 짝꿍이 없기 때문에 짝꿍이 없으면 당연히 역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 y가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갈 데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좀 잠깐 하고 뭐 이어서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다음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게 역함수면 우린 이게 지금 원함수잖아. 지금 역함수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y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거꾸로 가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g 함수의 2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역함수 표시가 있으면 이게 y 값이라고. 거꾸로 3은 누구의 선택을 받았냐 2의 선택을 받았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g3이야. g3은 얘는 역함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서 아 나 사야 라고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얘는 역함수 표시가 있으면 y 아 4는 누구의 선택을 받았니? 아 결과적으로 3이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할까요?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 b를 구하라. 얘들아 역함수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x고 이게 y가 되는 거야. 즉 우리는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원함수를 가지고 역함수 10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냥 원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원함수 fx 입장에서는 얘가 x고 얘가 y니까 아 a,
3을 지나겠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1이 3이 되니까 a 값은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마찬가지네. 얘도 인버스가 있으면 얘는 3,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x, y를 원함수 입장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b값은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합성함수 열심히 준비 잘 해주시고 역함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